앞서도 유춘용 우리 대표이사님, 대표하고 부산시장님께서 저희 발전을 보셨는지 많은 인용을 하셨는데요. 우리 부산은 이미 아주 인프라, 특히 수산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인천이나 고흥에서 우리 부산 수산업을 앞지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지요. 왜? 우리는 이미 많은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 수산업은 국내 유통량의 50% 이상이고 해외에 대한 수출이 또 50% 이상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견줄 수 없는 아주 강성을 가진 수산도시, 제1의 수산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아까 전후방 산업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제 보는 게 이 전후방 산업입니다. 우리 부산이 왜 아까 기반이 강하냐? 수산업이라고 하는 생산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을 하기 위한 후방 산업들, 그 생산을 지원해주는 기자재 산업, 생산된 작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 유통업이라든지 가공업이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수산물과 관련된 외식업들을 모두 합쳐보면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산업의 강점이 정말로 잘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어업은 한 1억 정도, 1조 정도의 규모에 지나지 않지만 그 수산업을 밀어주고 있는 우리 후방 산업의 경우에 수산기자재업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합쳐보면 매년 이 매출로 2조 이상을 창출시키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2,114개가 됩니다. 수산물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에게 이르는 그 과정에 또 관련되는 산업들이 무려 매년 14조 이상을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련되고 있는 회사들이 2만 개가 이상이 되고 종사자가 무려 7만 7천 명 이상이 됩니다. 수산이라고 하는 생산 하나만 보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산 산업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캐파를 한번 보시면 10만 명 이상이 고용이 되어 있고 1년에 18조 이상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부산시 전체 규모의 10에서 15% 수준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 정도의 산업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업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산에 있어서의 수산업은 마치 오래된 어떤 전통 사업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을 이제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부산 수산업의 현황입니다. 아까 제가 소금 골마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생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이 줄어드니까 아까 말했던 후방산업,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이 많이 돼야 많이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고 또 생산이 많이 되어야 후방산업들 기자재를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그 산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또 유춘호 대표님 어촌 이야기 하셨는데요. 어촌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60만 명에서 현재는 10만 명 이하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 부산도 그 똑같은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수산계 어르신들 많이 오고 계시는데 아마 과거의 전성기 때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물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내가 좀 더 날카롭게 한번 속사를 한번 드러내볼게요. 우리 수산 전후방 산업들을 기업 규모를 보면 99%가 전부 소규모입니다. 10인 이하, 매출액 1년에 10억 이하. 자그마한 기업들이 경쟁을 합니다. 매년 국가의 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해줘도요, 크게 발전 못합니다. 왜?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 보면은 상용 근로자, 고용이 돼서 하는 근로자는 10인도 채 안 되는 규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을 보면 50대 이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심지어 말하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종들도 봐도 이게 우리 수산의 전후방 관련들이거든요. 보면은 아주 단순 노무직에 대부분의 우리 고용이 몰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더 전문직이거나 좀 난이도가 높은 인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요, 매년 수산 산업으로 이입이 되는 인력보다는 이출이 되는 인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조금만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수산업에 관련되는 종사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산 산업을 앞으로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기는 너무나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후방 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년 우리 국가통계로 설문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보면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수출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내수시장 조금 확대하면 그뿐이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전문인력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왜 전문인력이 안 들어오지? 제가 있는 대학에 있어야 될 거고 조그마한 거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전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자금 여전히 부족하고요. 기술 여전히 부족하고요. 해외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마케팅 정보 없다 하는 이야기들이 올해가 아니고 매년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를 않고 매년 똑같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돌려서 시장기구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축사 내용을 보면 수산업을 앞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과거 지금 우리의 활동은 과연 그래 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해외 식푸드 산업의 규모가 작년에 445조입니다. 지금 예측이 2029년에 되면 800조로 증가할 것으로 전 세계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을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180조입니다. 이게 2029년도에는 325조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매년 3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수산 시장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이 시장을 점유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주 뭐 부산의 수산업이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먹을 시장은 99%의 시장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시장을 잠식을 해가야 될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수산물 시장 규모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지금 난립니다. 미국 과거에 수산업 개발 안 했거든요. 특히 양식업에 대해서는 발전 안 시켰습니다. 환경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놓은 보고서 앞으로 대규모 양식해가지고 국가의 전략적 수출 상품으로 수산물을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저 심해 대규모 양식장 건설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 나아가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저 사막에서도 새우 양식 통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우리는 한번 선점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멕시코라든지 그 다음에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정말 수산업 발전에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 시장 규모가 워낙 크지요. 아까 수산물 시장 규모 2029년도에 808조인데요. 반도체 시장 규모가 745조입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우리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반도체에 꼽혀 있잖아요. 그 산업만 발전시켜야 된다고. 훨씬 더 수산물 시장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영국의 요크스 지방에 있는 험버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 도시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저는 이게 꼭 우리 부산시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전형적인 우리 부산하고 똑같았어요. 어업 도시였습니다. 어업이 아주 성행해가지고 영국에서 최고의 어획국을 올리던 도시였죠. 80년대 들어서 어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황폐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지역을 식품 산업의 직접 단지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험버만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물 클러스터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유럽 강물을 통과하는 수산물이 70, 80%가 이 지역, 험버 지역을 통과하는, 그래서 온갖 원료를 빨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신선 가공 제품 만들어가지고 유럽 시장으로 고부와 가치 있게 추출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과거의 인간이 재현되는 도시입니다. 하나의 그림이 이게 이제 요커스 지역의 험버만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적인 그림이 됩니다. 이 도시가 수산물 하나로서 그 전체 주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대학도 참여를 하고 계속 고차 가공식품을 개발을 해갑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미약했죠. 산업이 발전을 하니까 기술 수준이 점차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4차 산업까지 둘러들여가지고 그 기술을 점차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나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양식장, 우리나라 1년에 어류 양식 8만 톤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한 개 기업이 1년에 16만 톤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보다 한 개 기업이 생산하는 게 2배 이상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식업의 생산량 변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선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지금 어선 상황 여러분들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지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기자재 산업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의 수산업의 기저를 깔고 있는 게 우리 부산 기자재 산업입니다. 이게 우리 공경세 회장이 얼마 전에 좀 만나셨죠. 굉장히 6,000법 지금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꼭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기자재 산업 6,000법 통과시켜가지고 저것을 활성화시켜야 우리 부산의 수산산업의 기저가 활성화되게 될 테고 나아가서 수산산업의 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서둘러 주셔야 될 테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입니다. 제가 시간만 좀 많으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수산 아까 우리 그 시장님 말씀하셨죠.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들겠다. 글로벌 허브 도시 안에 사실은 주어가 없어요. 어떤 허브 도시냐. 지금 나오는 게 뭐 스마트, AI, 모빌리티, 차전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해양 경영 나옵니다. 꼭 반드시 우리 수산산업, 뭐 나아가서는 블루푸드 식품, 블루푸드 테크가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꼭 이 부분을 역점 사고로서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가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해외 시장 글로벌 경제를 위한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3일 업무에서 혹시 나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공이 안 돼요. 가공 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대규모 양식용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아까 영국의 컴포 도시처럼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산에 있어서 유통혁신,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가공, 유통혁신 이뤄야 됩니다. 콜드체인 당연히 확대시켜야 됩니다. 전후방 산업, 기자재 산업 포함해서 또 후방에 있는, 전방에 있는 산업들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4차 기술인데요. 요거는 그거예요. 그 수산 기자재 산업의 경우에 지금 4차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이제 노동력 문제, 아주 노동시각적인 이 수산업을 이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법이 기술 혁신으로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이 어렵게 되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수산도시로서의 발전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정인아 회장님께서 뭐 마이스 관광산업이 부산의 먹을거리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그러나 그 먹을거리 이면에는 이 수산산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과 연계가 되어야 부산이 먹을거리가 생기는 거지 그냥 마이스 관광으로 해서는 먹을거리 절대 없습니다.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은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냈던 내용인데요. 스포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부산 허브 도시 특별법에 우리 수산식품 혹은 수산산업을 꼭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수산 정책도 이제 변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이런 새로운 수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늘 개발해 주시고 거기에 또 우리 의회 또 시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드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부산 수산 정책 포럼이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제시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